공천 헌금 파문으로 새누리당은 멘붕을 넘어 세붕이다. 돈 받은 친박들 쫄았다. 그런데 또둥 과연 민주당은 자유로울까? 아 궁금해. 그래서 모셨다. 야당 5선 중진 의원 김충조. 그는 누구인가? 지난 19대 민주당 공천에서 물먹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DJ 캠프 선대 본부장을 역임한 이 양반은 야당 중진 의원을 5번이나 지냈는데도 가난하다. 새누리 공천헌금 파문이 3억 원, 이 양반 재산이 3억 별. 청렴한 국회의원으로 정평 났던 김충조의 야당 공천 뒷돈 폭로. 김충조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네, 목이 말라도 도둑의 샘물을 마시지 않는다. 네. 갈부름 도천수. 네. 맹호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네. 이걸 생활 신조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5선 국회의원입니다. 김충조 전 민주당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번에 공천헌금 파문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글쎄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네.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예. 참 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탈당하셔서 무소속으로 계시는데. 예. 과거 이제 민주당의 사무총장도 하셨잖아요. 18대 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공소시효 다 지났죠? 네. 그때도 돈 가지고 많이 왔죠,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지금 조금 전에 이 멘트에서 네. 그 제가 대단한 것으로 폭로하는 것으로 그런 네. 선입견이 갖도록 하셨는데 뭐 물론 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그렇게 지난 것도 있지만은 네. 진실을 밝혀주시죠. 예, 뭐. 제가 워낙 깨끗하신 뭐 분이니까. 요즘 논의되고 있는 네. 이 공천 소위 말하는 공천 뇌물 문제 네. 이 문제에 접하면서 네. 이것이 어느 정파 간에 서로 이것이 내 탓이다 내 탓은 아니다 등으로 해서 공방할 사안이 아니다. 네. 차제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왔던 네. 우리 국민들을 우리 정치권을 실망을 도를 넘어서 네. 정치인들이 증오를 받고 있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네. 국제적으로도 아주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 정치권의 평점을 받고 있는데 차제 이런 것들을 서로 정파 간의 공격의 어떤 그러니까 여야 간의 정파라는 게 이제 여야 간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야 간의 가지고 정파 서로 간에 공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런 매체로 얘기죠. 삼을 것이 아니라 서로 차제에 말이죠. 이 발본서가 날 수 있는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침통하게 고뇌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사무총장 18대 때 하셨잖아요. 그때 사무총장이면은 아닙니다. 제가 사무총장이 2008년도 1월에 하셨잖아요. 1997년. 아, 97년에 사무총장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선대본부장도 하시고. 대선 때. 예. 아, 그때 한참 오래된 일이네요.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당선될 그때 선거 직전. 그때도 예.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오래된 기간이니까 지금 십몇 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15년. 예. 15년이 지났네요. 공천 공소시효 지난 것 같으니까요.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 많이 돈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제가 상당히 그 돈과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거절했겠죠. 때문에 예. 제가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관련된 사안에 접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로 92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방선거 등등에서 참 그때만 해도 지구당이 있어가지고 네. 지구당 위원장도 또 공천권을 휘둘렀죠. 네.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아주 눈살 찌푸리게 만든 공천 뇌물 문제. 네. 이런 문제가 뇌물을 준다고 해서 전부가 또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 당연히. 뇌물 문제가 줬다가 또 되죠. 탈락된 사람들은 또 그걸 왜 돈을 돌려주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 피해를 저한테 호소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네. 최근도 그런 것을 최근에도 옵니까? 접하면서 내가 공천헌금 줬는데 야, 나 이렇게 안 해줬다. 최근에도 옵니까? 제가 4년 전에 공천심사위원을 했지만은 네. 저는 원체 지금 말이죠. 네. 그런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종의 경원시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도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죠.
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 나 공천원금 줬는데 공천 못 받았다 그래서 그럼요. 지금도 우리 의원님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왜 그 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적으로 진보적으로 개선돼 오고 있는데 왜 정치권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네. 차제에 네. 이것을 하나 훌륭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예. 동조하고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차제에 이번에 새롭게 미래를 위해서 하자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나 지금 진실은 밝히고 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찾아오는 분들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경우를 제가 많이 접했고 얼마입니까? 보통 제가- 비례대표가 대충. 지금 3억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진실은 이거보다 훨씬 크죠. 글쎄요,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보십시오. 파악을 못하지만은 네네. 액수의 다관을 떠나서 네. 공천을 미끼로 해서 뇌물이 건너진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 참 짓담받아 될 일이고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네. 4년 전에 제가 저희 본래의 정통민주당과 네. 열린당이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합당을 해서 통합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는데 참 그 당세로 봐서 우리 민주당이 세가 약했지요. 네. 약했는데 비례대표 18대 비례대표를 선정하면서 열린 당선권 내가 15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린당에서 11석을 차지하고 네. 배정을 자기들 민주당에서 선정하고 4석 가져가고. 저희들한테 4석을 배정을 했어요. 네. 4석을 배도 제가 참이 민주당 배려에 의해서 비례대표 받으셨죠. 받았죠, 제가. 네. 12번이니까 네. 아주 그 15번 중에서 12번이니까 상당히 그 앞선 편이죠. 배정받는 법도로 봐서는 네. 당선이 확정된 뒤에 이 정치권에서 서로 참 교감이 있었던 몇몇 선배 정치인들께서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농담 비슷하게. 진담이겠죠. 네. 아니, 들어보시면은 네, 네. 그 민주당에서 자네 같은 사람 말이야 비례 공천 주는 거 보니까 공천 아주 깨끗하게 한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숨어 있는 게 돈 없는 우리 김총조 의원이 비례대표 받은 거 보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 깨끗하게 한 것 같다. 약간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또 그런 얘기를 지극히 자연스럽게 네. 저한테 해줘서 그때서 저도 그렇다는 걸 내가 느꼈고. 네.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예. 그러면 역으로요. 다른 비례대표들은 다 돈을 받았다고 해석이 되네요. 순간적으로. 아니, 이제 그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역으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당시 우리 박상천 대표가 우리 민주당 대표를 네.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다고 박상천 대표가 말이야 깨끗한 공천했다. 이런 식으로 농삼아서 하면서 몇 분을 제가 접했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네. 그 이전에는 비례대표 그랬다. 공천은 네. 공천은 필연적으로 공천 뇌물이 따른다. 이것을 전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 여기에서 다과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정당한 절차,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비례 후보가 되고 당선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여기서 있겠죠. 비례대표원 이거는 공천 뇌물과 등식으로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돼야 되겠고요. 네. 자칫하면 그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비례대표원이 된 의원님은 분들. 돈 안 내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그렇습니다. 예, 그죠? 제가 근데- 이제 당선된 뒤에 이것도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당에서 특별 당비나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네. 제가 100만 원을 냈어요. 특별당비요. 당선 확정 뒤에 네. 그랬더니 여기 관련 당시자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의원님 그 100만 원이 뭡니까? 네. 너무 적다 그래서 네. 좋아 내가 좀 더 보내지. 150만 원. 그래도 또 100만 원 또 더 보내고 200만 원.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야 내가 100%를 더 보냈다. 네. 내가 당초에 낸 것에서 100%를 더 보냈다. 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랬더니 당에서 뭐라 이게 뭡니까? 이거 안 아니죠. 합니까? 그런 얘기 나온 네. 것은 없고요. 더 이상 안 나온 나옵니까? 건 없고 네, 그 고맙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우리 비례대표도 기탁금을 내지 않습니까? 기탁금 1,500만 원을 환급을 받았고 제가 그것을 뭐 특별당비를 공천 헌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특별당비는 개념상 차이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그것이 사회 상당성을 띄었다고 할 때는 뭐 인용이 되는 것이 지금 정치판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 헌금이니까 이것도 당해내는 거죠, 공천 헌금도 사실은.
바친다는 행태를 보면 헌금인데 그렇죠. 이거 범죄성을 띠기 때문에 헌금이란 칭호 자체도 이것은 맞지 않아요. 네, 개인한테 예. 주면은 그건 매간매직이죠. 뇌물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본질적인 것은 매관매직이죠. 본질적으로는 매간매직.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천권을 가진 예를 들어 사무총장 하실 때 그때 공천권을 그래도 일부 행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이셨을 때. 저도 이제 공직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해보고 했기 네, 때문에 공천위원도 하시고 그랬기 했죠. 때문에. 했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했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는 네. 아주 그 원칙, 정도, 네. 투명성, 뭐 객관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사무총장 하시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하셨지만 사실은 민주당도 사실은 이 비례대표 할 때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글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라고 특정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 당시에 어느 정파가 되었던 어느 정파가 됐든 자유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까지 일반화된 시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박선영 의원도 자기는 돈 한 푼 안 대고 비례대표 돼가지고 얼마나 주변에서 눈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글쎄 우리 않습니까? 박 의원은 눈치를 받더니 저는 눈치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내고 들어간 걸로 그때 이해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있다고 근데 하여튼 봐는, 비례대표 예. 받으신 분들은 재산이 참 많습니다. 평균 재산이 그죠? 글쎄요, 새누리당은 그게 많은 65, 편으로 자유선진당 그렇게 저도 파악을 45,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비례대표 받으신 분들은 참 돈이 많은 분이야.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비례대표가 사실은 돈 없고 힘 없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직능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직능 직능대표에서 대표가 장애인이라든가 되는데 아주 힘든 뭐 교사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가난한 뭐 그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건데 비례대표가 저렇게 평균 재산이 저렇게 많다는 거는 누가 봐도 비례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파를 떠나서 돈으로 된 동공천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관행적으로 그런 성격이 다분했기 때문에 네, 관행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공천뇌물 이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80% 이상이 네.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 공천 없애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정개특위위원장을 했지만 아주 그 서명말을 몇 번을 받았어요. 그 중에 숨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공천 뇌물 파동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러니까 거는 지자체장들이나 지자체 의원들, 도의원들 이런 분들이 제발 그 공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 갖는 거 제발 좀 하지 마라. 이거가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물이 공천 뇌물이 오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빙산의 일각처럼 터진 게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그 파장에 자기들이 휘말리지 않겠다. 그런 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만 재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시체말로는 그런 얘기도 그렇죠. 떠돌고 네, 있습니다. 걸린 사람만 재수, 다 같이 했는데 걸린 사람만 재수 없다. 재수 없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정파 너 잘났고 여기 못 났고 여기 걸렸고 신호 위반 다 하는데 신호 위반 너만 걸렸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치권이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원금 이런 거 비례대표만 공천원금 있겠습니까? 지역구 공천원금 없습니까? 사무총장 하셨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했다가 제가 그런 그 비리 문제까지 아니 그러니까 다 비리 파악할 수는 문제를 없는데 받지는 않았지만 보긴 하셨죠. 이, 보긴 하셨죠. 있죠. 그렇죠. 예. 있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역 공천도 있습니다. 예. 지역구도 있고 비례대표 이거 그런 것들 이번 차제에 없애자고 지금 용기 있게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지역구도 있고 비례대표도 제가 있고. 지난번 선거 때 현역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네,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진상을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거를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선거 위반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고소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범죄 구성 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고로 그 맞고소를 해두고 있는데 지난번 한 10여일 전에 말이죠. 그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왔습니다. 제가 피소 당한 거는 혐의 없음,
두 가지가 다. 네. 그러고 왔어요. 네. 그러고 왔는데 결국은 이 정치하는 분들, 저들 포함했습니다만은 내가 거기에 그 진술서를 하나 내달라고 그래서 네. 마지막에 그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서 내가 진술서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정치판 이 정치인들이 자기가 아주 막다 불리하다고 해서 이 무작정 그 경쟁 후보를 말이지, 응? 그 명예훼손, 뭐 성범 위반 등등으로 이 근거도 없이 고소하는 것은 이거 정말 고쳐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이 불신받는 요인의 하나로 이것이 장애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괄호하고 제가 이랬어요. 오늘날의 정치권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내가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에 맞지 않는다. 이러고 가로 닫고 내가 그렇게 진술을 써낸 적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뜻은 뭡니까 그게? 이 정치판 사실상 나도 죄인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 천만의 말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정치판이 좀 뭐 존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참 뭐 이쁨을 받는 이런 경지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이 아주 그 증오의 대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초선 때는 의욕이 대단했어요. 네. 일부라도 내가 이게 맑게 해보겠다 했는데 그 역부족에서 안 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 통감이죠. 출판 기념회 얘기 좀 해볼까요? 출판 기념회. 예. 저도- 유일하게 지금 저도 합법이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입니다. 돈이 오갈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출판 기념회 봉투에 10억을 넣을 수도 있고, 그죠? 물론 현금으로 그거 뭐 현금으로 내려면 10억 못 내겠네요, 그죠? 수표로 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거 네, 10억까지는 추적돼서 잘 잡히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저도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네. 하도 그 요즘 그 여의도 뭐 풍경 가운데 하나가 그 네. 출판 기념회를 아주 자주 하는 거기도 끼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끼었어요. 네. 저도 뭐 책값 한 두세 배 정도 주면은 네. 책값 한 내가 3만 원, 한 5만 원. 선관위에 네. 내가 문의를 했어요. 네. 내가 이 출판 기념을 하는데 책값을 얼마 받아야 되냐? 이거 네. 적정선이냐? 네. 책값 그대로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주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주니까. 네. 그러니까 선관위 답변이 2배 내지 3배까지는 네. 책값에 네.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상 곤란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네.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래 저도 사실은 상당히 그 예상치를 벗어났어요. 수입이 차질이 많이 와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습니까? 적게 들어왔어요. 적게 들어왔어요. 아, 차질을 빚었다고? 차질을 빚었어요. 예, 더 많이 거둬야 되는데 걷지를 못했다 이 그래서 말이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제 또 주변에서 말이에요. 그 출판기 오는 사람들 많이 접하지요. 나무 출판기점에. 책값은 2만 원인데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5배네요. 1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2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100만 원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다 그러니까 위법인가요? 50만 원 낸 사람 얘기는 나 들어봤어요. 아니, 그거는 뭐 많이 있고요. 선관위에서 그거는 불법이라고 합니까? 그럼 50만 원, 100만 원도? 그러니까 선관위 제가 유권 해석을 구하니까 5만 원까지만 되네요. 제가 볼 때 2만 원, 3만 원. 그렇지. 그죠? 만 원짜리 책 같으면 2만 원, 3만 원. 예. 2만 원짜리면 5만 원 정도 선까지.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다 불법 행위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그것도 그렇다면은 출판 기념회 여신 국회의원들 다 법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네요. 잠재적 피의자들이죠. 잠재적 피의자. 피의자. 그렇습니다. 네, 피의자라는 게 범죄 행위에 저지른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범죄 행위에 의심을 받는. 그렇지. 의심을 받. 거의 피의자는 범죄 행위자죠. 네. 거의. 네. 자. 공천권 준다고 해서 돈을 냈는데 입 싹 씻고요. 공천 안 해줬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찾아오면 당연히 그 돈 받은 사람이 돈 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걸 안 돌려주고 입을 싹는 건 도대체 뭡니까 또 그거는? 그야 뭐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얘기를 이제 뭐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들어보면 그런 뭐 기억나는 사안 좀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이제 그런 사안을 접하면서 야,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공천 뇌물을 받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상당히 많고. 아,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죠. 야,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말소가 아닌데. 야, 깜짝 놀라는 그리고 사람. 또 네. 무슨 뭐 지방의원 공천 뭐 내천 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천 공천. 네. 내부적으로 주는 게 내천이고 네. 공개적으로 공천. 거기에도 얽힌 얘기들이 많죠. 많은데 아주 물론 작은 거 많은 거 떠나서 다 문제가 되지만은 네. 그 정부에 지나치게 요구를 한달지 참고로 말이죠. 거꾸로 돈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공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럼요. 아, 돈을 갖다 주는데 받는 게 아니라, 야, 돈 너 얼마 갖고 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니, 과거의 행태 중에 재밌는 게, 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얼마를 가져갔는데 돌려줬다.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가져간 사람에게 혜택을 줬더라. 네. 뭐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가져온 사람들 딱 중에 가장 많은 액수, 너가 공천이다. 나머지 너는 집에 가라, 돌려줘라, 돌려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돈으로 다 공천하고 국회의원 매각매직한 게 많네요.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죠.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창피한 얘기죠. 침통한 얘기입니다. 침통한 얘기고. 예. 그 현장에서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지구당이 있었을 때 말이죠. 네. 이런저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정당은 당원의 것이다. 우리가 슬로건으로서는 그렇게 내 겁니다. 네. 그럼 당원에게 무슨 권리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공천권도 당원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2002년도에 제 고향 그 여수 시장 공천을 하면서 우리 당에 네. 시장 공천하면서 공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 아니면은 상임위원회 선출, 아니면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전당원 여러분이 투표하시오. 그래서 그러나 전당원이 나오면은 수용 관계 같은 관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 당원들이 13,000명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날짜 받았고 일주일 전에 신청을 받으니까 한 2,000명 신청을 했어요. 네. 체육관에서 네. 중앙당의 그 전당대 하는 식으로 네. 체육관에서 투표해가지고 네. 그래서 공천자 결정했어요.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예. 앞으로 좀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가 못한 말씀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전당대회 등등도 뭐 돈이 없으면 전당대회 당 뭐 수뇌부에 출마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전당대회도 엄두도 못 낸다. 예, 네. 돈 전당대회가 되지 않도록 또 네. 말썽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도 사실상 그러기 돈이 위해서 오가고. 네. 차지에 지금은 전당대 등등에 선관에 위탁을 해서 일부분 선거물을 위탁을 시키는데 그것이 투개표 문제와 위탁을 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 과정에 네. 선관위에 위탁을 시켜야 되고 또 선관위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돼요. 아, 예. 준사법, 지금 국세청, 뭐 관세청, 네, 산림청, 그렇죠. 뭐 직원들 준사법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가 아주 좋아하겠네요, 지금. 네. 제가 이걸 국회에서 의원님 얘기하니까.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공천 헌금 새누리당 현계한 전 의원, 현역 의원 3억 이 여러 가지 뭐 브로커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야가 다 같이 반성하자. 정치권 모두가 다 반성하자. 그렇습니다. 네, 반성해서 절대 물타기가 아니다. 획기적인 이 발본세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 네, 발본세운. 결코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 모든 정파가 그렇죠. 모든 정파가 마찬가지다. 그 얘기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마찬가지다. 네. 예. 네, 오늘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요. 이거 천만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도 캐도런만 나오셔서 꼭 이 얘기 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그래요? 예. 자리도 만들어 주셨고요. 예. 네, 오늘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가 진일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깨끗하신 그런 의원으로 뽑히셨고요. 또 용기 있는 의원으로 앞으로 뽑힐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사실은 어느 에 있고 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네, 진실을 밝혀준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